방금 온 문자 봤지? 오늘 안에 병원 CCTV를 지운다고? 지운다고? 그럼 오빠가 말한 정리가 진짜였던 거야? 수빈아, 지금은 집에 들어가. 이건 내가 감당할 판이 아니야. 감당. 난 이미 들어왔어. 나만 빼고 끝까지 숨기면 더 크게 터져. 박성재, 너도 알고 있지? CCTV를 지운다는 건 누군가를 살리려고가 아니라 누군가를 없애려고야. 지혁아, 그만해. 그 단어 꺼내면 진짜로 움직여. 누가 움직여? 박진석? 그래. 그리고 한번 움직이면 사람 하나쯤은 기록에서 지우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지혁아, 서류는 내가 가지고 있어? 그래, 가지고 있어. 그래서 더 무서운 거야. 이걸 빼앗기면 다음은 누가 될지 몰라. 다음이 나라는 소리야. 박성재를 말을 잇지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 사이에서 연애 얘기는 이미 끝났는데요. 남은 건 지우기였습니다. 병원 CCTV를 지운다는 문자 한 줄이 서류의 기록, 정정, 도장과 딱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누가, 왜, 무엇을 지우려는 걸까요? CCTV는 시작일 뿐이고 진짜로 지워지는 건 사람의 존재인 걸까요?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의 끝에 박진석이 있다면 성재는 지금 누구 편인 걸까요? 과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닌 연결은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문자 한 줄이 들어온 뒤부터 지혁의 머릿속은 이상하게 차분해지더라고요. 사람은 진짜 겁이 나면 감정이 폭발할 것 같지만 어떤 순간엔 오히려 반대로 가요. 감정이 폭발하면 끝장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순간에는요. 지혁은 그날부터 싸움의 종류가 바뀌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이제는 누가 누구를 좋아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누구를 기록해서 지울 수 있느냐의 싸움이 되어버렸거든요. 수빈은 그걸 받아들이는 속도가 지혁보다 빨랐어요. 수빈은 계산적인 면도 있지만 한번 불이 붙으면 오히려 직진하는 성격이거든요. 특히 자신이 모르는 채로 휘둘리는 상황을 제일 못 참습니다. 수빈은 자기가 위험하다는 말보다 자기만 빼고 뭔가가 진행되는 걸 더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수빈은 지혁이 말리는 순간마다 오히려 더 확인하고 싶어졌고요. 이게 첫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로 이어집니다. 수빈이 도망을 선택하지 않고 확인을 선택하는 순간이요. 그런데 지혁은 수빈이 확인하려는 방식 자체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수빈은 정면 돌파로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성재를 붙잡고 따져 묻고 박진석 이름을 입에 올리고 누군가에게 직접 가서 확인하고요. 반면 지혁의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혁은 말이 아니라 흔적으로 확인합니다. 말은 쉽게 지워지지만 흔적은 지우려다 더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지혁이 제일 먼저 한 건 수빈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수빈이 움직이기 전에 선수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지혁은 그날 밤 서류 사본을 다시 꺼내서 한 번 더 봤습니다. 사본인데도 유난히 눈에 박히는 게 있었어요. 도장 위치, 날짜 표기 방식, 그리고 정정의 이유가 아주 깔끔하게 비어 있다는 점이요. 이런 깔끔함은 자연스러운 깔끔함이 아니고 누군가가 손댄 깔끔함일 때가 많습니다. 지혁은 그걸 보며 확신합니다. 이건 실수 수정이 아니라 의도된 정리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사본은 흔들어도 상대가 비웃을 수 있어요. 원본이 아니니까요. 원본이 없으면 그럴 리 없다 한마디로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혁은 원본을 찾기로 합니다. 그런데 원본을 찾는다고 해서 대놓고 구청이나 병원이나 회사에 들이대면 바로 막힙니다. 지혁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혁이 고른 길은 원본을 직접 찾는 게 아니라 원본을 만진 사람의 동선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단서가 계단처럼 올라갑니다. 먼저 증언이 있었죠. 골목에서 들렸다는 통화 내용, 병원이라는 단어, 터지면 끝이라는 말. 그 다음은 물증입니다. 기록 정정 도장이 찍힌 사본. 이제 세 번째는 행동 흔적입니다. 병원 동선, 특정 시간대 반복, 저장되지 않은 번호의 반복 통화 같은 것들이요. 이 흐름이 끊기지 않게 이어질 때 이야기가 설득이 아니라 입증으로 바뀝니다. 지혁은 성재를 더 압박하지 않고 성재의 습관을 관찰합니다. 성재는 겉으로는 흔들리지 않는 척하지만
무서운 일이 닥치면 패턴이 생기는 사람입니다. 통화가 짧아지고 이동이 빨라지고 일정표에 빈칸이 생기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보고하듯 움직입니다. 지역은 그 패턴이 병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 두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를 맞습니다. 성재는 단순히 수빈을 숨긴 게 아니라 무언가를 막기 위해 병원에 갔던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CCTV를 지우려 한다면 성재가 막으려 했던 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기록으로 남는 무엇일 가능성이 커요. 수빈은 지역의 이런 움직임을 보면서 더 불안해집니다. 지역이 조용해질수록 수빈의 상상은 커지거든요. 수빈은 마음속에서 계속 같은 질문을 맴돕니다. 왜 나한텐 말을 안 해? 이 질문은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라 생존 문제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수빈은 점점 나에게 말하지 않는 이유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제하기 위해서라고 착각할 뻔합니다. 그 착각이 생기는 순간이 굉장히 위험해요. 이때 사람들은 보호자를 등지고 스스로 위험한 쪽으로 걸어가 버리니까요. 그래서 지역은 수빈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이 수빈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제한적입니다. 다 말하면 수빈이 뛰어들고 안 말하면 수빈이 더 뛰어듭니다. 지역의 내면 갈등은 여기서 끝까지 이어집니다. 폭로하고 싶은데 보호해야 함. 지역은 수빈을 믿지만 수빈이 감당할 판 자체가 너무 잔인하다는 걸 알거든요. 그때 은호 쪽에서 불안한 줄기가 하나 더 붙습니다. 은호는 수술 이후 몸이 완전하지 않은데도 마음만큼은 더 단단해져 있었어요. 누군가가 찾아와 미안하다고 이제 와서라도 다 바꾸겠다고 용서받고 싶다고 말해도 은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은호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은호는 사랑이 아니라 가치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쪽이거든요. 돈 때문에라는 단어, 윈윈이라는 단어가 끼는 순간 은호는 칼처럼 선을 그어버립니다. 이 장면이 왜 이 탄에서 중요하냐면요. 은호 주변의 그 사과가 사실은 죄책감이 아니라 정리 작업의 연장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과로 마음을 얻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들은 사과로 시간을 벌어요. 상대가 감정에 휘말리면 그 사이에 기록을 정리할 수 있으니까요. 지역이 병원 CCTV 얘기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닿아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마음을 붙잡아 놓고 기록을 지우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악역 또는 방해자의 대응이 본격적으로 들어옵니다. 박진석이 직접 얼굴을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박진석 같은 사람은 손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움직이거든요. 누군가가 지역에게 그 서류 만지지 말라는 경고를 흘리고 동시에 누군가가 병원 쪽에 보안 점검 같은 명목을 붙여 움직입니다. 겉으로는 정상 절차처럼 보이는데 결과는 하나죠. 남아있던 흔적을 없던 것처럼 만드는 것. 그게 박진석의 방식입니다. 지역은 여기서 세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를 맞습니다. 지역이 무언가를 찾을수록 상대도 더 빠르게 정리를 시작한다는 걸 체감하는 순간이요. 보통은 증거를 찾으면 이기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판은 다릅니다. 증거를 찾는 속도보다 상대가 지우는 속도가 더 빠르면요. 그러면 남는 건 한 가지입니다. 지역이 4번 수준에서 들고 있던 것을 사람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즉, 흔적이 사라지기 전에 증언하는 입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 입이 누가 될지는 아직 확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역은 방향을 좁힙니다. 병원에 있었던 사람, 병원에서 움직인 사람, 병원에서 지워질 뻔한 것을 본 사람. 그중 하나는 반드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무서울수록 더 빨리 입을 다물 겁니다. 지역은 그 입을 열게 만들려면 감정이 아니라 안전을 줘야 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지역은 수빈을 더 멀리 보내려 합니다. 수빈이 가까이 있으면 입을 열 사람도 더 무서워질 테니까요. 하지만 수빈은 여기서 역으로 결단을 내립니다. 수빈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수빈은 지역이 서류를 숨긴다는 걸 알면서도 서류 자체보다 지역의 태도에 더 흔들립니다. 수빈은 마음속에서 이렇게 바뀝니다. 오빠가 날 지키려는 게 맞다면 최소한 내가 뭘 피해야 하는지는 알려줘야 해.
수빈은 그 최소한을 원합니다. 그런데 지혁은 그 최소한조차 말하지 못해요. 말하는 순간 수빈이 움직일까 봐요. 여기서 수빈이 하는 행동이 행동 흔적 단서로 다시 연결됩니다. 수빈은 성재에게 연락을 끊으라고 들었는데도 끊지 못합니다. 단순히 사랑 때문이 아니라 성재가 이 판의 한가운데에 있다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수빈은 성재를 통해서라도 알아내고 싶어 합니다. 누가 움직이고 있는지, 무엇을 지우려는지, 그리고 왜 지역이 저렇게까지 무너지는지요. 그런데 성재는 여기서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하려 합니다. 성재는 수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역을 막아야 할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지역이 더 파고들면 박진석이 진짜로 움직일 수 있고 그 움직임은 수빈에게 바로 튈 수 있으니까요. 성재는 진실을 밝히는 게 수빈을 지키는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집안에서는요, 진실을 밝히는 순간 그 사람이 먼저 사라집니다. 그래서 성재의 침묵이 단순한 죄책감이 아니라 방패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 방패가 누구를 위해서인지요. 수빈을 위해서인지, 아버지를 위해서인지, 혹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인지요. 이 질문 하나가 시청자의 불안을 계속 끌고 갑니다. 믿고 싶지만 확신할 수 없는 상태. 바로 그 불안을 유지하는 게 2탄의 핵심 긴장입니다. 마지막으로 2탄은 결정적인 지점 직전에 끊어야 합니다. 지역이 마침내 입을 찾아내려는 순간, 혹은 수빈이 성재를 통해 금지된 문을 열려는 순간 그 둘 중 하나가 터지기 직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직전 지역의 휴대폰에 다시 한 줄이 뜹니다. 이번엔 경고가 아니라 통보에 가까운 문장입니다. 누가 보냈는지보다 문장이 너무 정리된 말이라 더 섬뜩합니다. 마치 이미 절차가 끝난 것처럼요. 지역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서류를 더 깊이 숨깁니다. 수빈은 그 숨기는 동작 하나로 오빠가 지금 무엇을 지키는지 어렴풋이 알아챕니다. 서류가 아니라 사람의 존재를요. 지역이 숨겨둔 서류에 수빈의 손끝이 닿는 순간 성재가 마침내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찰나에 세 사람 사이 공기가 딱 멈춰버렸습니다. 누구 하나 움직이면 정말로 없던 사람이 생길 것 같은 밤이었거든요. 다음 탄에서는 지역이 붙잡으려는 증언이 먼저 나올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손이 더 빨라서 모든 흔적이 먼저 정리돼 버릴까요? 그리고 사람을 기록에서 지워 진짜로 세상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걸까요?